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앞으로의 운명이 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 위한 단독의 조치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이 되던 정부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오바마 케어가 보장하던 수준의 보험 혜택 기준을 낮추고 싼 가격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크게 올리게 되고 자칫하면 오바마 케어의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바마 케어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의회가 지난 7년 동안 약속했던 오바마 케어의 폐지, 트럼프 들어서서 3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모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분노에 찬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의회 측에서는 일단 정부 보조금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책이 없는 오바마 케어의 몰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들은 연방정부를 이 문제로 제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두 가지 극적 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당장 받게 될 영향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사들이 이미 2018년도 내년도에 프리미엄이라든가 코페이, 디덕터블에 대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보험 혜택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 보조금,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역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조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명령인데 보험 시장의 경쟁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힌다, 그런 명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보험 상품, 또 커버리지, 그 혜택이 적은 상품들을 이제 팔게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가진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 영향이 무엇일까? 젊은이들, 특히 건강에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 싼 상품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 케어의 가입자가 크게 줄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보험사들이 수지가 맞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의 마켓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바마 케어가 몰락하는 길을 밟게 됩니다. 이 원래 오바마 케어의 그 의도는 국가 전체가 동반 발전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좀 돕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추가 세금을 내고 보험사라든가 제약회사들이 추가 세금을 내고 전 국민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런 조치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있는 자, 건강한 자, 젊은 자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없는 자, 병약한 자,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분의 제도에서 젊은이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보험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의 조치를 사보타지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파괴 행위고 방해 행위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정식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의료보험 제도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사보타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심각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을 베일아웃, 보험사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왜냐? 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공화당 쪽의 주장입니다. 2017년도 정부 보조금으로 나간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금이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많은 돈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57%, 약 60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송사는 이미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원 공화당이 당시 제소를 했는데 워싱턴에 있는 연방법원이 공화당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회가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국가 세금 지급에는 의회의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여기에 불복을 해서 지금 상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의료보험제도는 의회가 정식으로 승인을 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은 이미 승인이 된 것이다. 그런 논리를 민주당 쪽에서는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 보조금을 지금까지 매달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협상의 무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신은 이미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등 큰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이 조치에 항의를 하면서 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일이 돌아간다면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중산층 또 근로자층의 시민들이 보험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아마도 수지가 맞지 않게 되면은 보험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일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 전체에 파급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들에서는 의회가 신속하게 좀 개입을 해라. 그래서 이런 위험한 사태를 막아달라 하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3번이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치를 시도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말은 그런 입장입니다. 의회 예산국이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공화당의 안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2천만 명 이상의 무보험자가 양산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경고가 나왔었습니다. 이 의회 일각에서는 우선 한 2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하면서 그 안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 그런 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것이 의회 의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12월에 의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정부 예산 통과 문제 또 부채 상한선 인상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흥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카 문제라든가 텍스 개혁 문제를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 문제까지 협상 대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사보타지 때문에 근로자 중산층들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치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 측에서는 정부 보조는 불법이다. 이것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7년 동안이나 오래 계속되어 온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공방전 아직도 끝이 나지를 않고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복지 혜택에 대한 이 정치권의 공방전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우리 커뮤니티 내에 너무 없다는 것, 이것이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0월 13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보조금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저소득층의 디덕터블과 의료비 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강보험회사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상승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시장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던 캘리포니아 산불 사망자가 어제까지 31명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1933년 LA 그리피스 파크 산불 때 수립했던 캘리포니아 사상 최악의 사망자 기록인 29명을 경신했습니다. 실종자도 400여 명에 달해 사망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타로사시에서만 17명이 사망하고 3,000여 채 주택이 불에 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대이란 전략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재인정할지에 대한 결정도 담길 예정입니다. 인증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푸에르리코 수도 산후안의 카르멘 율린 크루즈 시장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커맨더 인 치프가 아니라 헤이러 인 치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여러 차례 트윗을 통해 연방정부가 언제까지 푸에르리코를 도울 수 없다면서 푸에르리코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인스타인 스캔들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면서 헐리우드 고위 인사들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이 프라이스 아마존 스튜디오 CEO가 성추문 의혹에 연루된 이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12만 명의 임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연말과 같은 수준으로 채용된 임시 직원들은 전국 33개 주의 배송센터, 분류센터,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컵스가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컵스는 어제 디비전 시리즈 최종 5차전에서 워싱턴 내셔널스를 9대8로 꺾고 리그 챔피언 시리즈로 진입했습니다. 컵스는 LA 다저스와 내일 오후 7시 7전 4선 승제로 월 시리즈 티켓을 놓고 격돌합니다. 쿡카운티 이사회는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균형 예산 부족분은 2억 달러로 카운티는 이를 위해 새로운 세금 부과, 지출 감축 또는 양자 병행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쿡카운티 새 회계 연도는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영국의 해리스 왕자가 시카고를 방문합니다. 그는 오바마 재단 회의에서 젊은 리더의 파워라는 주제로 연설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왕자의 애인인 배우 메건 마클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영국과 국제 정치를 전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1도. 내일 흐리고 곳에 따라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1도. 주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다시 50도대로 떨어진 추운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 들어 맑겠습니다. 낮 최고 56, 밤 최저 41도입니다. 월요일 맑고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8도입니다.